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장혜지입니다. 오늘은 골비네커의 3분 딥러닝 책의 6번째 챕터인 딥러닝 엠니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먼저 이 엠니스트 데이터를 소개하고 이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메인 파트가 있고, 이 학습 과정에서 드롭아웃이라는 기법을 적용을 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이제 결과를 시각화하는 이 3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챕터별로 간단하게 개념적인 부분과 어떤 코드를 실행을 할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설명이 끝나면 이제 코드를 돌려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엠니스트 데이터셋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쓴 숫자들의 이미지를 모아놓은 데이터셋입니다. 0부터 9까지. 그러니까 클래스가 총 10개인 데이터셋이고, 데이터가 28 곱하기 28의 픽셀 크기로 이미지 형태를 구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운을 받기 위해서는 이 URL을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 데이터는 사람이 이렇게 8이라고 쓴 데이터이고, 이 각각 여기는 0,0, 0,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 픽셀의 위치마다 이 지나기를 0부터 256의 숫자로 나타내 있는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엠니스트 데이터로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예측을 하는 학습 모델을 구성을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코드를 작성을 할 때 먼저 이 필요한 라이브러리랑 모듈을 임포트하고 또 데이터셋을 불러와야겠죠. 그 다음에 이 신경망 모델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력이나 출력, 이 X랑 Y 변수를 정의를 하고, 또 이 신경망 모델 안에 있는 응익층에서 저희가 예측해야 될 값들은 이 가중치와 로스겠죠. 이 응익층을 구성을 하고, 추가적으로 데이터셋의 크기가 매우 클 경우에는 이 배치라는 이쪽에 나눠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학습을 하는 이 배치를 설정하는 것까지 이 모델 구성 내용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구성을 하면 이 각각 하나씩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가면 그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이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의 차이인 이 손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위드 로짓의 개념으로 이 손실값을 계산을 하고, 이걸 각 이미지마다 한다면 이 배치 단위로 저희가 하죠. 그래서 미니 배치의 평균 값을 계산을 해서 이 로스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최적화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이 예제에서는 여러 가지 최적화 방법 중에서도 아담 옵티마이저를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초기 값들을 설정을 한 후에 다시 이제 이 모델을 초기화를 한 후에 이제 학습을 진행할 세션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네 개의 단계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 데이터를 왜 테스트용 데이터를 왜 따로 구분을 하나요? 라는 질문을 작성을 한 내용을 중간에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이런 학습 모델을 구성을 할 때 데이터셋을 한 번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을 위한 학습 데이터는 항상 이 학습용과 테스트용으로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는 학습을 시킬 때 사용을 하고, 테스트 데이터는 이 학습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별도의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이 과적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학습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할 때에는 매우 이제 예측을 아주 잘하는 고성능의 모델이 되지만, 실제로 이제 실제 데이터를 모델에 넣어서 인퍼런스 할 때는 예측값이 정확하지가 않게 되는
학습 데이터에만 오버피팅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학습 데이터의 예측 정확도는 매우 높으나 이 학습 데이터 안에는 학습 시에는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를 넣었을 때는 이 모델의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적합 현상을 확인을 하고 또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를 하고 학습용 데이터로 학습이 끝나면 항상 이제 이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학습 결과를 검증을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제 데이터로 보고 있는 이 엠니스트 데이터 셋도 학습 데이터 6만 개와 테스트 데이터 1만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6대1로 나눴는데 뭐 데이터마다 10대1, 5대1 이런 식으로 분석자가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데이터랑 우리도 역시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 배치 크기만큼 잘라서 학습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입력값과 즉 이미지 데이터 그리고 출력값 라벨 0부터 9까지의 레이블 데이터를 에 대한 변수를 설정을 한 후에 이에 대한 이제 최적화와 최적화를 진행한 후에 이제 손실값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걸 이제 쭉 반복을 계속 하겠죠. 이걸 한번 하면 다시 또 해서 이걸 에포크 반복을 해서 돌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설정한 에포크 숫자만큼의 반복이 모두 완료가 되면 이제 결과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1번 인덱스 차원, 두 번째 차원의 최대값의 인덱스를 뽑아내는 식으로 결과값을 출력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결과의 출력값을 0과 1로 변환을 해서 정확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민값으로 정확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엠니스트 학습하기를 실제 코드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책에서는 텐서플로우 1 버전 1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텐서플로우 버전 1으로 하는 코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콜앱으로 코드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콜앱의 드라이버를 마운트를 한 후에 이 콜앱에서는 텐서플로우 버전 두 번째 버전으로 디폴트 값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책 기준인 1버전으로 다시 설치를 했고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텐서플로우 모듈을 임포트를 하고 그리고 이 텐서플로우 안에 이미 엠니스트 데이터가 워낙 유명한 이그샘플이고 또 튜토리얼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이 모듈 안에 데이터셋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데이터를 엠니스트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원핫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원핫으로 이제 돌리는 동안 원핫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예를 들어 y 데이터 값을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아니라 9차원의 0, 예를 들어 0이다 이러면 1, 0, 0, 0, 0, 0, 0, 8개 1이다 이러면 0, 1, 뒤에 0, 7개 이런 식으로 원핫 과정으로 가져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위에를 돌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잠시 얘를 다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텐서플로우 기존에 깔렸던 버전 2를 지우고 다시 1버전을 깔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이 텐서플로우를 불러와서 엠니스트 데이터까지 불러오는 것을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네, 다 잘 돌아가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트레인에도 이 이미지랑 라벨, 그러니까 X 데이터랑 Y 데이터
이렇게 같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텝은 신경망 모델을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버전 1에서는 이 플레이스 홀더라는 일종의 변수를 나중에 모델에서 쓸 변수를 설정을 하는 기본 껍데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모델의 가장 인풋인 X값과 아웃풋인 Y값을 정의를 하는데 이 두 값은 모두 플롯 형태고 크기 사이즈는 너네 784, Y값은 10. 여기서 이 784는 이 엠리스트 데이터가 저희가 봤을 때 28 곱하기 28의 픽셀, 그러니까 이 28 곱하기 28 이 곱한 값이 784입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의 크기는 784이고 아웃풋 데이터는 0부터 9, 그러니까 총 10개의 클래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할 예제는 먼저 레이어가 중간에 첫 번째 인풋이 들어가서 첫 번째 레이어에 들어가고 두 번째 히든 레이어에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아웃풋 레이어로 그래서 인풋이 있으면 히든 레이어 2개, 그러니까 이 히든 레이어가 784의 인풋 크기의 784의 인풋 데이터를 받아서 256개의 노드로 구성된 첫 번째 히든과 또다시 256을 받아서 256개의 크기로 히든을 만드는 두 번째 히든 레이어와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아웃풋은 256에서 받아서 총 크기가 최종적으로 10개의 크기로 바뀌어지는 이 아웃풋 레이어로 구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랜덤 노멀라이제이션 이 함수를 써서 표준 편차가 0.01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임의의 값으로 변수를 초기화하는, 그래서 가중치는 초기화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 레이어의 값은 렐루 함수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바이어스는 따로 정의를 안 했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코드를 돌려보실 때 바이어스까지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매트릭스 더 곱한 거에 더하기 이제 바이어스를 정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모델을 구성을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손실값을 계산을 하고 코스트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걸 이제 옵티마이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tf.reduce_min의 함수로 함수로 이 평균값으로 손실값을 구하는 거, 각각의 손실값은 이 크로스 엔트로피 위드 로지스 소프트맥스에 넣은 이 함수로 모델 여기 정한 앞서 정의한 모델을 로지스에 넣고 라벨은 앞서 정의한 이 Y값으로 해서 이 손실값을 정의를 한 다음에 이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하고 이때 이제 러닝 레이트는 0.001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실질적인 모델의 학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초기화 이니셜라이저 함수로 초기화를 시킨 후에 그 다음에 꼭 이 버전 1에서는 이 ses는 tf.session 이걸 항상 정의를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ses.run으로 얘를 이제 넣어서 세션을 시작하는 거를 선언을 하고 이 모델이 에포크가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배치 사이즈를 100으로 넣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총 배치의 개수는 몇 개이냐? 그러면 총 트레인 데이터 셋의 개수를 배치 사이즈로 나눠주는 값이겠죠. 그래서 이 몇 개인지를 구해야지 우리가 몇 번 반복할 수 있는지를 또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선 이 예제선 총 에포크를 15번을 반복을 하고 처음에 이제 초기 이제 코스트 값을 0으로 시작해서 점점 이 코스트 값을 더하는 식으로 이제 반복 학습이 포문으로 계속 반복을 하겠죠. 그래서 이 X랑 Y가 배치 사이즈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이 train.next 배치 함수를 써서 이 배치 사이즈 정한 배치 사이즈를 불러와서 이 배치 X 값과 Y 값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스점 런으로 옵티마이저와 코스트를 앞서 정의한 거를 이제 여기서 불러와 주셔서 이거를 리스트의 형태로 입력을 하게 되고, 그다음 중간적으로 이 입력값 x값과 y값을 피드 딕셔너리에 이 요즘 플레이스홀더로 입력을 해서 이 모델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델이 돌아가면 이 코스트 값이 출력이 되는데, 그걸 이제 처음에 0으로 넣은 이 코스트에 계속 더해가면서 반복이 진행되고, 이 중간에 이 한번 배치의 훈련이 끝나면 그 결과값이 출력이 되도록 입력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epoch가 다 돌아가면 epoch가 완료가 된다라는 것을 프린트하게끔 코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 확인은 모델이 뱉은 값과 그다음에 최종적인 정답 값의 차이를 보는 함수를 정의해서 이거를 이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도는 그 정확도는 다시 이 is correct로 노출된 값을 캐스트 함수로 0과 1로 변환을 한 후에 그 변환된 값들을 이제 평균을 내서 정확도, 즉 확률 값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정확도 값도 이 세스점론에서 어큐러시를 뱉어서 프린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돌려보면 첫 번째 F가 돌아가고, 여기 돌아갈 때마다 이 부분이 이제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F에서는 평균 이 코스트가 0.393에서 출발을 하였고, 점점 이 에포크가 진행이 될 때마다 이 코스트 값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5번의 에포크를 하겠다라고 정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15까지 나오고 종료가 돼서 결과를 확인하는 값까지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 끝나겠네요. 그래서 완료가 되면 중간에 이제 이 코렉트 이게 어떤 값인지를 좀 출력을 중간중간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확도는 97.89%가 나왔네요. 15번의 에포크만으로도 엠니스트 데이터를 분류를 하는 모델의 정확도가 꽤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여기 엠니스트 학습하기까지 진행을 해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챕터가 드롭아웃입니다. 그래서 과적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드롭아웃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드롭아웃의 원리는 학습을 할 때 이 전체 연결된 신경망 중에서 일부만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이 학습 단계, 즉 에포크가 진행이 될 때마다 일부 이 노드들을 제거를 함으로써 일부 특징이 특정 뉴런에 고정되는 것을 막아서 이 가중치가 어떤 바이어스를 갖게 되는 균형을 잡도록 함으로써 과적합을 방지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 학습 시 일부 뉴런을 학습시키지 않기 때문에 신경망이 충분히 학습되기까지 더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이 코드를 구현할 때는 이 계층을 구성할 때 마지막에 이 함수만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드롭아웃 기법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더라도 학습이 끝난 뒤 예측할 때는 당연히 이제 예측을 할 때는 이 전체 신경망을 모두 사용을 하겠죠.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텐서플로우 버전 1에서는 이 풀업입니다. R 포함돼서 키 풀업을 정의를 해서 이 예제에서는 0.8을 넣어서, 즉 이 전체 뉴런 중에 80%만 사용을 해서 에포크를 반복을 하겠다라는 것을 정의를 해서 하게 되고, 예측할 때는 이 키 풀업을
0.8이 아니라 1을 넣어서 전체 신경망을 모두 사용하게끔, 예측을 할 때는 전체를 모두 사용을 하게끔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이 과적합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배치 정교화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과적합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이 학습 속도도 향상시켜주는 장점이 있고 이런 함수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볼 예제에서는 드롭 아웃까지만 하고 실제로 해보실 때는 이 정교화까지 작성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드롭 아웃은 여기 이 선언하는 x랑 y는 앞에랑 똑같고, 그래서 이 프랍을 플레이스 플롯 형태로 넣어주겠다 나중에. 그래서 이걸 먼저 선언을 한 후에 여기에서 이게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 tf.n은 좀 드랍 아웃을 할 거다. 이 L1에다가 그거를 몇 퍼센트를 할 거냐면 앞서 정의한 여기로 이 함수, 이 플레이스홀더로 나중에 쓸 거다라는 것을 미리 세팅을 해주고 L2에서도 마찬가지로 세팅을 쭉 해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인 값은 아직 안 넣고 세팅까지 해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학습이 되는 것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이 코스트 값을 결과로 내뱉는 실질적인 학습을 실행하는 이 부분에서 이 키프랍을 0.8로 입력을 해주면 이때 이제 학습을 할 때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결과를 확인하는, 즉 예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키프랍을 1로 넣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돌리면 마찬가지로 15까지 쭉 진행이 되고 코스트도 줄여지게 됩니다. 앞에 결과는 0.01로 최종적으로 나왔고 정확도가 97.89%였는데 이 드랍 아웃을 했을 때는 98.21로 더 이 정확도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코스트 값은 0.01, 0.026, 그래서 코스트 값은 여기가 더 학습할 때 이 코스트 값은 더 높았지만 최종적인 예측을 할 때는 이 정확도가 더 개선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드롭 아웃에 대해서 저희가 봤고, 마지막 세 번째 챕터는 이 시각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을 학습을 하고 나서 특히 이제 손글씨 이미지 데이터를 저희가 썼죠. 그래서 이 이미지 데이터가 이미지 데이터로 결과를 확인을 하는 것을 이 매트 라이브러리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이 모듈을 임포트하고 똑같이 이제 예측 모델을 실행은 한 후에 결과를 저장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출력 그래프를 정의를 해서 이제 이 예측 값을 출력을 하게끔 해서 그래프로서 화면에 표시되게끔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려고 하는 이 모듈을 임포트를 한 후에 앞서 저희가 했던 이 예측 부분을 다시 돌린 걸 라벨즈라는 결과값을 변수에 저장을 하고, 우선은 빈 이 피겨 값을 한 다음에 각각 저희가 10개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은 각각 10개의 이 서브 플롯들을 보여주는 것을 그리고자 하고, 총 10개를 2 곱하기 5의 모양으로 그림을 그릴 거고, 각각의 x랑 y의 틱들을 정의를 한 후에 타이틀은 정답 데이터로 라벨 데이터로 하겠다. 그걸 여기 위에다가 정답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 데이터를 28 곱하기 28의 픽셀 데이터를 각각에 넣어주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플롯을 보여줘라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총 3개의 챕터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우선 이 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텐서플로우 1 버전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 버전으로 네, 버전 2로 돌아가는 거를 다시 작성을 해서 앞서 저희가 했던 이 버전 1에서 작성된 코드의 내용을 동일하게 버전 2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이 버전 2를 깔아서 하는 부분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 진행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저희가 쓰고자 하는 이 텐서플로우 모듈을 임포트하고 데이터를 불러오는 건데 여기서는 앞서서는 저희가 네, 데이터를 이 텐서플로우의 example 여기 이제 모듈 안에 여기 메소드에서 불러왔었는데 이번 예제에서는 케라스에 있는 데이터셋으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텐서플로우 모듈에서 케라스 모듈을 따로 갖고 와서 케라스에 있는 동일한 모든 함수들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데이터셋에서 mlist를 갖고 와서 그걸 이제 변수에 mlist로 저장을 하고 여기 mlist.load 데이터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로드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그리고 각 트레인과 테스트의 x랑 y 값을 이렇게 튜플 형태로 받아서 저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x 트레인 데이터의 쉐입도 나중에 출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레인 데이터는 6만 개가 되고 얘 쉐입 6만 개에 대해서 28 곱하기 28의 크기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X 트레인과 그리고 X 테스트는 각각 이제 저희가 255로 나눠서 처음에는 이 값 하나하나의 값이 0에서 255, 즉 256개의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0에서 1로 일종의 정교화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버전 1에서도 보시면 배치 사이즈를 100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100으로 먼저 정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이 신경망 모델 구성인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다 하나하나 작성을 하였다면 버전 2에서는 모델의 층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 옵티마이저나 로스나 매트릭을 이 컴파일 부분을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훈련을 하고 정확도를 보는 것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 되게 짧게 줄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층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단순하게 하나하나 쌓는 일반 단순한 이런 층이 쌓여 있는 구조라면 이 sequential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28 곱하기 28인데 얘를 flatten이다 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이 자체를 256개의 로 쭉 이어서 28 곱하기 28 일종의 매트릭스가 아니라 256개의 쭉 한 차원으로 플래튼 해서 인풋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인풋 쉐입이 즉 256으로 되는 것이고 걔가 이제 256에 넣어져서 렐로 함수로 활성화를 거쳐서 두 번째 레이어가 되고 걔를 다시 0.2% 여기선 0.8이 아니라 드롭 아웃에 대한 기준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0.2만 0.2를 빼고 이 레이어를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또 256인 층에 렐로 함수로 넣은 다음에 또 걔를 다시 드롭아웃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맥스 함수를 쓰겠죠. 그래서 10의 크기로 된다. 그래서 저희가 784를 256에 넣고 또 256에 넣어서 788을 받아서 256에 넣고 걔가 다시 256에 넣어져서 걔를 받아서 다시 마지막에 10인 크기로 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델 컴파일에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정의를 넣는 거고, 저희가 이제 예제에서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썼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담을 쓰겠다라고 선언을 하였고, 로스를 저희가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위드 로지스 썼는데, 이거와 똑같은 계산을 하는 게 이제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언을 하고, 매트릭은 어큐러시로 하겠다. 그래서 모델이 예측한 값과 실제 값과의 이 차이로 하겠다라는 어큐러시로 매트릭스를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게 얘랑 똑같은 건지가 맞나 싶어서 찾아본 이 함수 참고 자료인데, 여기를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작성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선언을 쭉 했으면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뭐를 쓸 건지에 대한 상세적인 조건들을 선언을 해주면 실질적인 모델 훈련에 이제 딱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model.fit이라는 함수로 모델 훈련을 진행을 하게 되고, 여기에는 훈련에 넣을 트레인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 X값과 Y값을 넣고 에포크 숫자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간단하게 모델 훈련이 진행이 되게 되고, 훈련이 마치면 마지막으로 정확도 평가는 테스트 데이터로 넣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반복을 하게 되면 쭉 에포크가 5번 반복이 되게 되고, 각각 에포크마다 알아서 이 로스 값과 어큐러시도 출력이 되게끔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전 1에서는 이것도 중간중간 다 출력 값이 나오게끔 작성을 하였다면, 이 버전 2에서는 이것들도 다 작성이 되고, 최종적인 이 결과값도 로스와 어큐러시 값도 프린트가 알아서 되는 형태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저희가 또 배치 사이즈를 넣는 거를 여기서 지금 적용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배치 사이즈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tf.data 이 API를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tf.data라는 API는 이 버전에서 빠르고 확장 가능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로드하고 사전 처리를 하기 위한 유틸리티 집합인데, 그 중에서 이걸 이제 활용을 해서 나중에 fit이나 뭐 이블도 우리가 하고 다니는 predict 이런 것들도 모두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 앞서 이제 데이터 정의하는 부분은 모두 똑같고, 얘를 이제 이 tf.data에 넣어서 이 data.from tensor slices라는 함수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앞서 정의한 이 트레인과 테스트를 각각 다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GPU를 통해서 더 뭔가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세팅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해서 이제 이 배치랑 그다음에 셔플, 무작위로 트레인을 할 때 이 트레인을 하는 순서에 따라서도 이 모델 학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셔플도 넣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정의한 다시 여기 tf.data로 정의를 한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셋에 셔플도 설정을 하고 배치도 설정을 해서 다시 이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정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층 설정하는 부분과 모델 컴파일 그리고 훈련, 정확도 평가는 모두 동일하게 코드를 작성을 하였고, 다만 여기에만 트레인이고 테스트, 여기를 새로 정의한 이 X트레인, X테스트가 아니라 이 트레인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으로만 변수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려보면 모델 훈련의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정확도가 조금 낮아졌는데 이건 아마 에포크도 조금밖에 안 돌려서 그렇지 않을까. 다만 좀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여기서는 보통 한 에포크당 10초, 11초 정도가 걸렸다면 여기 있는 이 API를 통해서는 첫 번째 에포크만 9초가 걸렸고 이후에는 6초대가 보였다는, 이 속도상으로는 확실히 여기가 더 효율적인 분석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텐서플로우 버전 2로도 앞서 이제 저희가 예제로 돌렸던 이 부분을 동일하게 동일한 내용으로 코드를 업데이트해서 작성을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 엠니스트 데이터로 예제 코드를 작성을 해보았고, 이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 홈페이지 안에서 여러 가지 튜토리얼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엔 지금 텐서플로우에서는 이런 예제 코드들을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들을 바탕으로 오늘 예제 코드를 작성을 많이 하였는데요. 그래서 1 코드를 2로 바꾸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초보자용으로 어떻게 엠니스트 데이터를 여기서도 썼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있고, 다만 저희가 지금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문가용이라고 나와 있는 이 튜토리얼인데, 여기서는 좀 더 객체지향적으로 코드를 클래스나 함수 이니시에이터 노티파이 함수도 정의하고 이 클래스를 갖고 와서 쓰는 식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가 좀 더 모델을 직접적으로 구성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작성된 코드를 깃허브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예제 데이터로 작성한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바꿔서 작성을 적용을 해보는 거를 과제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챕터 내용은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